자, 이제 비문학 집중 특강 26강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30강을 목표로 향해 가고 있고요. 처음에 앞에 우리가 비문학에 꼭 나오는 단어 이렇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1강에서. 그리고 비문학에 대한 여러 팁들과 함께 기출 문제들로 공부를 했었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시줄비, 시간을 줄이는 비문학의 팁들과 그리고 긴 지문, 약간 천자 정도의 지문에 해당하는 게 많고요. 또 한 지문에 두 문제 연계되는 거 많고요. 또 오늘 시간에는 보니까 이제 순서 문제들이 사이사이 이제 또 섞여서 나와서 우리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지금의 흐름에 또 추세에 맞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정성껏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25번째 팁으로 이어가고요. 또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중에 보기가 들어있을 때 있죠. 이제 보기라 하면 읽기 자료. 어떤 두 가지를 연계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들 중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보기로 보아 또는 보기를 통해 보기의 관점에서 보기의 화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보기가 중요한 기준을 말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위글을 통해 위글의 관점에서 위글의 글쓰기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위글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놓고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가 나오면 보기가 중요한지 아니면은 위글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라는 이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보기의 관점에서 보기로 보아 보기를 참고할 때 보기의 화자가 그러면 보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먼저가 되겠고요. 저 반대로 이제 위글의 관점에서 위글로 보아 위글의 내용을 위글의 화자가 그럴 때는 또 위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시문을 먼저 기준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최근 문제들이 과거 수능식처럼 보기와 연계해서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비문학에서 점점 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방향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이제 26번째입니다. 자,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바로 우리가 이 접근 방식에 관한 얘기를 계속 했고요.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말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지문을 자세히 읽을지, 문제를 통해 이해할지, 아니면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삼을지를 봐야 되고요. 이것은 뭐 단독적인 하나가 아니죠. 같이 살펴봐야 돼요. 보기도, 위글도, 뭐 지시문도, 뭐 선지도 이렇게 우리가 골고루 보아야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제시문을 자세히 읽는 반면 문제는 자세히 안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의도를 파악한 후에 긴 지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의도와 상관없이 지문만 읽기, 맹목적으로 지문만 읽기 시작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우리가 좀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게 되고 또 문제 의도에서 벗어나게 돼요. 오늘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7번째. 자, 문장을 읽을 때 기호를 잘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을 때 아니면 무슨 뭐 예전에 이제 양식 같은 거 먹을 때 처음에 이제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나이프를 어디에 쥐어야 될지 포크를 어느 손에 쥐어야 될지 이런 거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재료를 그리고 또한 그 장비를 도구를 잘 쓰는 것처럼 비문학에 의하면 역시 기호 표시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기호 중에서도 저는 빗금을 적재적소에 잘 긋는다는 것만으로도 집중도도 높아지고 독해의 속도도 빨라진다. 제가 빗금에 관한 이야기를 10가지 기호 중에서도 했던 것처럼 어떤 룰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은 어떤 단락 구분 중에 표시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빗금을 적절하게 잘 호흡에 맞게 빠른 독해가 가능하게끔 읽어나가는 거, 뭐 방향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끝에다가 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접속어들을 나오면은 무조건 표시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시어 나와도 표시해도 좋고요. 다만 너무 깨끗하게 너무 그냥 백지 상태로 눈으로만 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석이 되어야 다음에도 또 분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분석의 요령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자기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호들 거듭 우리는 10가지 기호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표 그리고 빗금 그리고 때로는 밑줄, 물론 양쪽 화살표, 돼지꼬리, 진짜 그냥 우리 화살표도 있습니다만 역삼각형 이런 기호들을 잘만 활용해도 약 10가지.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겠네요. 자, 그래서 핵심 구절, 특히 밑줄도 길게 긋는 것 이런 거 별로 안 좋다고 했고요. 짧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괄호도 쳐나가면서 일부만 이렇게 밑줄을 그어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했어요. 밑줄보다는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적절한 빗금을 효율적으로 잘 그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풀어야 할 6문제 이야기들이 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이 지문은 앞에서 우리 보았던 비교 대조형 지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원래 이 글에 제목이 있어요. 이미 반복되는 두 개의 소재군요. 따라서 종교와 문학에 관한 이야기. 원래 이 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조연현이라는 작가의 글쓴이의 문학과 종교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럼 벌써 이제 소재가 두 가지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비교와 대조의 전형적인 이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